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 KAI입니다. 최근에 여러 소식들이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가 가진 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기적인 숫자 너머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맞습니다. 사실 최근 실적만 보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수주 상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2분기 실적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죠.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다소 좀 줄어든 한 558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 이어서 완제기 납품이 한 대에 그치면서 매출 확대에 좀 제약이 있었고요. 또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특히 연간 한 1,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비용 집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실적 지표와는 좀 대조적으로 수주 쪽에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필리핀의 FA50 경공기업기 12대, 이게 약 한 9,800억 원 규모거든요. 이 수출 계약을 맺었고 또 국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그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약 2조 4천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네, 여기에 또 기체 부품 수주 한 1,400억 원까지 더하면 진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수주 목표가 8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규모의 계약들이네요. 필리핀의 KF-21 초도 물량까지. 이런 계약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특히 그 FA50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최근 파리 에어쇼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파리에어쇼에서 선보인 그 FA50 PR 모델, 이게 단순 개량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목표물을 더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AASA 레이더 탑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AIM-9X 같은 최신 공대공 미사일이나 GBO-12 정밀유도 폭탄 운영 능력 확보, 이런 것들, 그리고 공중급유 기능 추가 같은 부분도 언급되었죠. 이건 FA50이 훨씬 더 넓은 작전 반경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기술적인 진보가 상당하군요. 단순히 성능 개선뿐 아니라 이게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시급하게 공군력을 현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시에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FA50이 이런 요구에 딱 맞는 성능과 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까지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에어쇼에서의 관심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기술력하고 시장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대규모 수주들이 실제 KAI의 이익 증가로는 언제쯤 연결될까요? 앞으로 실적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개발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소형 무장 헬기 LAH 양산 사업도 시작되면서 이익 성장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하반기부터요? 네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매출액은 대략 한 4조 원대에서 6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 또한 3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예상 수주 잔고가 거의 2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 이게 또 이런 성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수주 잔고가 든든하네요. 그리고 전투기 외에도 수리온 같은 헬기나 LAH, 또 항공기 부품,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위성이나 발사체 같은 우주 분야까지 사업 영역이 이렇게 넓다는 점도 KA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겠네요. 단순히 한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로 좀 해보자면 한국항공우주는 단기적인 실적 변동보다는요, 오히려 강력한 수주 실적, 이걸 바탕으로 KF-21과 LAH 같은 핵심 신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FA50의 해외 시장 확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KI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KA가 성장이 점점 더 이제 해외 수출이나 국제 협력에 의존하게 될 텐데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국제 정세나 각국의 국방 예산 변화가 KI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면 KI를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